어서 오렴맘. 밖이 많이 춥지? 세상은 너더러 자꾸 뛰라고 하는데 나는 네가 숨차는 걸 보면 마음이 아려. 여기서는 신발끈 좀 풀어도 괜찮아. 무거운 가방도 마음의 짐도 잠시 내려놓으려만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버텨낸 너에게 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넌다. 황혼의 다락방 문 열어둘게. 어때? 다락방 공기가 참 아늑하지.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여기선 괜찮아. 할미가 살아보니 말이다. 인생이 참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더라. 너처럼 힘들어하던 때가 나에게도 있었지.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줄까 하는데 들어보겠니? 이제 시작할게. 사랑하는 내 강아지. 우리 손주야. 오늘 하루는 어땠니? 밥은 제때 챙겨 먹었는지, 쫓기듯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진 않았는지. 할미는 찬바람이 불면 내 끼니 걱정부터 앞서는구나. 요즘 너희들이 사는 세상을 보면 참 바쁘더구나. 갓생이라고 하던가.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잠시도 쉴 틈 없이 너희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눈시울이 붉어진단다. 너도 그러니? 아침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오늘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하고 밤에 잠들기 전엔 오늘도 별로 한 게 없네 하면서 자책하는 거 말이야. 할미는 다 안단다.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그런데 말이다. 아가, 할미가 긴 세월 살아보니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도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며칠 전에 다락방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데 늦가을 코스모스가 이제야 고개를 들었더라. 봄에 피는 개나리, 여름에 피는 장미는 진작 다 지고 없는데 이 녀석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지금이 되어서야 가장 예쁜 얼굴을 보여주더구나. 사람들은 봄꽃이 일찍 펴서 좋다고 박수를 치지만 늦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를 보고 너는 왜 이제야 피었니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단다. 그저 너의 계절이 왔구나 하고 반겨줄 뿐이지. 할미는 그 코스모스를 보면서 내 생각이 났어. 내가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같은 학교 나온 친구가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또 다른 친구는 벌써 승진했다고, 그래서 자기만 뒤처진 것 같다고 한숨 쉬던 목소리 말이야. 그때 할미가 뭐라고 위로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괜찮아 하고만 말했는데 사실은 할미 마음이 더 아팠단다. 내가 그렇게 자책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말해야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질까 며칠 동안 생각했어. 그러다 문득 할미 젊었을 때 이야기가 떠올랐단다. 할미도 너만 할 때는 참 조급했어. 28에 결혼했는데 같은 동네 친구들은 22, 23에 벌써 애를 낳고 살림을 꾸리고 있더라고. 할미는 그때 서울 작은 회사에서 타자기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아직도 시집 안 갔니?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마치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지. 그래서 서둘러 중매로 얘 할아버지를 만났고 석 달 만에 결혼했단다. 그런데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몇 년의 늦음이 할미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 회사 다니면서 혼자 돈 벌고 월급으로 처음 산 핸드백이며 친구들하고 명동 다방에서
마시던 레몬차며 토요일 오후에 혼자 덕수궁 돌담길 걸으며 생각에 잠기던 그 시간들 말이야. 만약 친구들처럼 일찍 결혼했더라면 할미는 20살부터 30살까지 오롯이 나로 살아본 경험이 없었을 거야. 결혼하고 나니까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더라고. 그것도 좋았지만 그 전에 나 자신으로 살아본 시간이 있었기에 할미는 이후의 인생도 잘 견뎌낼 수 있었단다. 그러니까 우리 손주야, 내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 늦는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 빨리 피운 꽃은 화려하지만 천천히 뿌리 깊이 내린 나무는 폭풍 후에도 쓰러지지 않는 법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답답함, 불안함, 초조함은 모두 내 인생의 걸음이 되고 있단다. 할미가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도 뽀빡과 똑같더라. 내 친구가 먼저 취직했다고, 다른 사람이 더 빨리 성공했다고 조바심 낼 것 하나 없어.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들기도 하고 늦게 핀 꽃은 서리가 내릴 때까지 은은한 향기를 내기도 하는 법이니까. 너는 지금 늦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시계에 맞춰 아주 정확하게 가고 있는 중이란다. 그러니 남들의 속도에 맞춰 숨 가쁘게 뛰지 마라.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면 어떠니? 대신 너는 남들이 못 보고 지나치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도 보고 하늘 한번 올려다볼 여유도 챙기면서 단단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야. 할미가 또 하나 이야기해 줄까? 내 엄마. 그러니까 할미 딸 말이야. 그 애도 학교 다닐 때 참 힘들어했어. 같은 반 애들은 다들 학원을 3개씩 다니는데 우리 형편에는 학원 하나 보내기도 빠듯했거든. 그 애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시험 성적표를 받아들고 와서는 할미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걸까요? 나는 왜 친구들처럼 못하는 걸까요? 하면서 말이야. 할미는 그때 내 엄마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단다. 내가 지금 남들보다 못한다고 느껴지는 건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야. 학원에서 배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란다. 너는 엄마 가게 일 도와주면서 손님들 대하는 법을 배웠고 동생들 챙기면서 책임감을 배웠잖니. 그게 바로 내 공부야. 그랬더니 내 엄마가 눈물 그치고 할미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구나. 그 후로 내 엄마는 자기 길을 묵묵히 걸었어. 대학도 남들보다 늦게 갔고 취직도 늦었지. 하지만 30 중반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지금은 그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잖니. 만약 그때 남들 속도에 맞춰 무리하게 달렸더라면 중간에 지쳐서 주저앉았을지도 몰라. 천천히 갔기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손주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그 속도가 사실은 가장 너다운 속도란다.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다르듯이 인생을 사는 속도도 다른 법이야. 어떤 사람은 짧은 다리로 종종 걸음치고 어떤 사람은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걷지.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각자 자기 걸음으로 꾸준히 가고 있느냐는 거야. 가끔은 SNS 속에 보이는 화려한 남들의 삶이 부러워 내 초라한 방이 미워 보일 때도 있겠지. 할미도 요즘은 스마트폰을 좀 다루게 되니까 가끔
그런 거 보게 되더라.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곳 여행 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진들 말이야. 그런데 아가, 잊지 말거라. 그 화려한 사진 밖에도 다들 남모를 한숨과 눈물이 있단다. 할미 아는 옆집 아주머니 며느리가 말이야.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 보면 완벽한 집에 완벽한 가족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시어머니한테 치이면서 산다더라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집 안 치우고 한쪽 구석만 예쁘게 꾸며놓는 거래.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너만 뒤처진 게 아니야. 다들 자기 나름대로 힘든 거야. 그저 남한테 보여주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남들의 겉모습을 보고 내 속마음을 비교하지 마라. 그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야. 내가 지금 겪는 그 막막함과 불안함은 나중에 내가 피워낼 꽃을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걸음이 되고 뿌리가 되고 있을 거야. 할미는 말이야. 빠른 기차를 탔을 때보다 덜컹거리는 완행열차를 탔을 때 보았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단다. 젊었을 때 한 번은 내 할아버지랑 기차 타고 부산 가는데 할아버지는 빨리 가자고 새마을호를 타자고 했어. 그런데 할미가 여보, 우리 급할 것도 없는데 완행열차 타고 천천히 가요 했지. 할아버지는 시간 낭비라고 투덜거렸는데 막상 타고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새마을호는 빠르게 지나가니까 창밖 풍경이 다 흐릿하게 보이잖아. 그런데 완행열차는 천천히 가니까 논에 벼가 익어가는 것도 보이고 작은 역마다 서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올라타고 내리는 것도 보고 어느 시골역에서는 할머니가 손주 손잡고 지차 타는 모습도 봤어. 햇빛이 논두렁을 어떻게 비추는지, 저 멀리 산 너머로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걸 다 볼 수 있었단다. 그때 할미가 깨달았어. 인생도 이렇게 천천히 가야 제대로 보이는 것들이 있구나. 너무 빨리 달리면 놓치는 것들이 세상엔 참 많아. 사람들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할미 생각엔 가는 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누구를 만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 너도 그래. 목표에 도달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남들보다 1년 늦게 취직하면 어때? 그 1년 동안 내가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게 된다면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시간 아니겠니? 남들보다 2년 늦게 결혼하면 어때? 그 2년 동안 내가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 후에 결혼 생활이 훨씬 건강하지 않겠어? 할미가 이 나이 되어서 깨달은 게 있어.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느냐를 겨루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길을 얼마나 의미 있게 걷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30살에 목표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50살에 이루고 어떤 사람은 70살에 이루기도 해.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니? 30살에 이룬 사람이 50살에 이룬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건 아니야. 오히려 늦게 이룬 사람이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거든. 우리 손주야, 할미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오늘 하루 아무것도 못했어도 괜찮아. 오늘 하루 계획한 것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은 너더러 계속 뭔가를 하라고, 생산적이라고, 효율적이라고 다그치지만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야. 할미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사색하는 시간이라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아까워하지만 사실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란다. 그 시간에 내 마음이 쉬고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 영혼이 충전되거든. 휴대폰도 배터리 충전할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이라고 충전할 시간이 필요 없겠니? 그러니까 우리 손주, 오늘은 알람 맞춰두지 말고 푹 자렴. 내일 해야 할 일 목록 작성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쉬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아도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눈부신 봄날이고 자랑스러운 우주란다. 할미한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할미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 너무 열심히 살다가 탈진해버리는 거 말이야. 할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왜 너희들은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걸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니?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너희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 할미가 젊었을 때는 30살 전에 결혼 못하면 노처녀라는 말이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소리니. 그 기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괜한 조급함에 시달렸는지 몰라. 지금 너희 세대는 또 다른 기준들이 있겠지. 20대에 이만큼 벌어야 한다. 30대에 집이 있어야 한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말이야. 그런데 그게 누가 정한 기준이니? 그걸 못 지키면 실패한 인생인 거니? 절대 아니야. 할미 친구 중에 경숙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45세 대학을 갔어.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 그 나이에 무슨 대학이냐? 돈 낭비다. 이제 와서 공부해서 뭐 하게라고 말이야. 그런데 경숙이는 그냥 하고 싶어서 갔어.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젊을 때는 형편이 안 돼서 못 갔고 애들 키우느라 못 갔고 그러다 45이 되어서야 비로소 갈 수 있게 된 거야.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색하고 쑥스러웠대.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오히려 젊은 애들이 경숙이를 더 좋아하더래.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뭘 물어보면 경숙이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대답하고 젊은 친구들이 고민 상담도 하러 오고 그랬대. 지금 경숙이는 60이 넘었는데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내가 25에 대학 갔으면 지금처럼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을 거야. 45에 가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 지금 시작하면 돼. 지금 내 속도로 가면 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내 길을 가는 거야. 할미는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말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미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실패만큼 좋은 스승이 없더라. 할미도 젊었을 때 작은 가게를 하다가 망한 적이 있어. 그때 빚도 지고 정말 힘들었지. 사람들 만나기도 부끄럽고 내 할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할미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단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실패가 없었으면 지금의 할미도 없었을 거야. 그때 망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할미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려울 때 누가 진짜 내 편인지, 그런 것들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너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을 거야. 아니, 있어야 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걷는 사람은 제대로 걷는 법을 모르는 거야. 넘어져 봐야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게 훨씬 낫단다. 실패는 내 인생에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경험이 될 거야. 할미가 또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 자신에게 좀 더 다정했으면 좋겠어. 요즘 너희들은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면서 자기한테는 너무 가혹하더라.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하면서 자기가 실수하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라고 자책하잖아. 그거 참 이상한 일이야. 내가 친구한테 해주는 그 다정한 말들을 너 자신한테도 해주렴. 오늘도 수고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 속도로 가도 괜찮아. 이런 말들 말이야.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라고 자기한테 말해주렴.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잘 버텼어 라고 자기를 토닥여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란다. 할미가 너한테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건 할미가 진짜로 너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해서야. 할미한테 사랑받는 경험이 쌓이면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거야. 그래서 할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주는 거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고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너더러 더 나아지라고, 더 발전하라고 말하지만 할미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해. 물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좋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가끔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느리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남들만큼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이야. 우리 손주야. 할미가 이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졌으면 해서야. 세상이 너무 시끄럽잖아. 이래라 저래라. 빨리 하라. 더 잘하라. 계속 소리를 지르는 세상에서 너는 늘 긴장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할미만큼은 내게 다른 말을 해주고 싶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쉬어도 괜찮아.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부디 너만의 속도를 믿으렴. 코스모스가 늦가을에
피어도 아름답듯이 너도 내 시간에 피어나면 돼. 완행열차가 천천히 가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너도 내 속도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곳에 닿을 거야. 그 과정이 조금 더디더라도, 그 길이 조금 더 멀더라도, 그게 내 길이라면 그걸로 충분해. 누가 뭐래도 할미는 언제나 이 다락방에서 가장 느리지만 가장 끈질긴 사랑으로 너를 응원하고 있을 테니 힘들 때는 언제든 이리로 와. 할미가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고 내 이야기 들어줄게.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여기 앉아서 쉬어도 돼. 할미 옆에 있으면 세상 소음이 조금은 작아질 거야. 오늘 밤은 푹 자렴. 내일 아침 눈 뜨면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 아니면 똑같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하루하루 내 속도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내가 생각보다 멀리 왔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랑한다. 내 강아지. 너는 할미의 자랑이고 할미의 기쁨이고 할미의 희망이란다. 늘 응원할게. 언제나 내 편이야.